한국의 비밀정보기관 NSS, 그리고 그곳 최고의 요원 김현준. 현재 그는 작전을 위해 헝가리에 와 있는데요. 그런데 본부에 있어야 할 실세 부국장이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홍승영이 죽었다. 우리 측 요원까지 모두 죽었어. 좀 걷지. 갑자기 나타난 부국장은 현준에게 단독 임무를 하다라는데요. 너 단독 임무가 있어. 너의 임무가 성공한다면은 한반도 통일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거야. 암살 대상은 누굽니까? 윤성철. 바로 북한의 권력자 윤성철 제거 작전이었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지만 현준은 당장 주어진 임무만 생각하며 곧바로 작전에 돌입합니다. 한편 북한 측 요원들도 철통 보안을 준비 중입니다. 저격수 배치는? 삼각 포인트가 이중으로 겹쳐지는 곳들을 확보했습니다. 남조선 정보기관 움직임도 확인 대상이야. 네. 당일 남조선하고 미국의 위성으로 전파 방해 송신이 가능한지도 알아봐. 알겠습니다. 그렇게 D-Day 당일 현준은 작전을 시작합니다. (1분) 전입니다. 알았다. 최종 보고. 상황대기 완료. 상황대기 완료. 준비 완료. 바로 그때 보안총 책임자 철영이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현준은 타겟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고 철영은 서둘러 현준의 뒤를 쫓는데요. 다행히 현준은 철영의 추격에서 벗어납니다. 하지만 현준은 철영의 총에 치명상을 입고 말았죠. 임무는 성공했습니다. 총상을 입어서 단독 탈출은 힘들 것 같습니다. 구조해 주옵니다. 그런데 어째선지 임무 성공 보고를 받은 부국장은 토끼를 잡은 뒤 개를 죽여버리듯 현준을 버리는데요. 저 꼭 살아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부국장님. 순식간에 버려진 현준은 일단 은신처로 몸을 숨기는데 엎친 데 덮친 격 어떻게 알아낸 것인지 철영이 그곳으로 나타납니다. 현준은 죽을 위기에 처하고 도대체 알 수 없는 덫에 걸린 것만 같은 이 상황을 현준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시작되기 전 과거, 현준은 대학교 강의를 들으러 가는데요.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사실이 진실이 아닌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거기 늑견 학생, 케네디 대통령을 죽인 게 누굽니까? 오스왈드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케네디의 죽음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서로 다른 가설들이 있습니다. 그 가설들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있습니까? 그는 한 강의에서 승희를 만나게 됩니다. 또 소련 혹은 쿠바설, 그리고 미국 내 군산복합체 배우설이 있습니다. 그쪽 생각에는 어느 가설이 제일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까? 군산복합체 배우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죠? 무기 장사를 하는 군산복합체들은 케네디를 죽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야 뭐 세상 삐딱하게 보는 음모론자들 억지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베트남전이 본격화된 건 월맹군이 미군 구축함을 공격한 통킹만 사건 이후입니다. 통킹만 사건은 미군이 베트남전 개입을 위해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보고도 음모론자들이 억측이라고 한다면 너무 단순하거나 무식한 판단 아닌가요?
현주는 만만치 않은 승희에게 관심이 가는데 승희는 그를 대차게 무시합니다. 아니, 아까 우리 강의실에서 사실 현주는 육군 특임대 소속 군인이었고 같은 부대엔 둘도 없는 친구이자 라이벌 사우도 있었습니다. 학교는 어떻게? 재밌을 것 같아? 너 조만간에 형수 생길 것 같다. 둘은 특임대 내에서도 손꼽히는 에이스였죠. 이 대결 진짜로 만만치 않겠는데. 제한 시간 30초. 알파 승! 그리고 그날 저녁 승희에게 첫눈에 반한 현주는 그녀를 꼬실 새로운 작전에 돌입합니다. 야, 너 지금 설마 뭐 공부하는 거냐? 그렇게 공부할 바엔 차 빠져 자라. 보는 거야. 아유, 놀아. 아유. 다음날 현주는 밤새 외운 걸 줄줄 말하는데요. 먼저 걸프전의 의미에 대해서 누구 말해볼 사람? 거기. 골프전은 1991년 1월 16일에서 2월 28일까지 44일간 페르시아만에서 발발한 전쟁을 말합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사상자의 경우에는 그 이라크군이 10만 명 사망, 다국적 연합군의 피해는 극히 작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걸프전의 의미를 억지로 외운 숫자로 파악하고 있는 건 지나치게 단순하거나 무식한 짓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승희는 단순하고 무식한 현준을 또 한 번 놀립니다. 엑셀. 수업이 끝나고 현주는 승희를 붙잡아 세우는데요. 저기요. 왜요? 사람 연거푸 단순 무식한 놈으로 몰아세우더니 왜 그러니 나 참. 나 이렇게 무식한 놈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보고 느낀 대로 말했을 뿐인데요. 나 돌겠네 정말. 아직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알 기회를 주지. 차나 한잔 합시다. 차만 씹어서 노닥거리는 거 체질이 안 맞아서요. 술이면 모를까. 웬일로 승희는 현준의 데이트 신청을 받아줍니다. 술 좋아하나 봐요? 뭐 싫어하진 않아요. 그렇게 승희와 술집에 간 현주는 그녀에게 술을 알려줄 생각에 신이 나는데 마셔봐요. 내 간이 딱 좋을 거야 아마. 야, 술 잘 마시네. 어때요? 간이 딱 맞죠? 좀 심심한데요. 승희는 주량마저도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괜찮겠어 진짜? 와, 술 진짜 세네. 야. 그래도 딱 하나 현준이 누구보다 자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타고난 기억력이었습니다. 난 정말로 한 번 보면 진짜 다 입력이 되니까. 지금 못 믿는 거죠. 잠깐만. 입력 끝. 확인해봐요. 뭘요? 아니 저 뒤에 있는 메뉴에 대해서 아무거나 물어봐요 나한테. 그럼 메뉴 한번 읊어봐요. 저기 큰 메뉴, 작은 메뉴. 작은 거 위에 거? 껍데기, 돼지갈비, 대합구이, 꽁치구이, 조기구이, 북어구이, 닭똥집, 닭발, 대합탕, 새우, 꼼장어. 됐죠? 소비자 상담실 전화번호 080-334-2888. 드디어 자랑할 만한 걸 하나 보여준 현주는 승희 앞에서 잔뜩 허세를 부리죠. 날 알면 알수록 못날 일이 앞으로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괜찮아요? 참, 날 아직 모르나 본데 이 정도 가지고 간에 기별도 안 가요. 그렇게 현주는 승희에게 완전히 빠지게 되는데요. 너 오늘 하루 종일 빌빌대는 거 보니까 끝내줬나 그 기집애. 우와! 너 형수님한테 그 기집애가 뭐냐? 그 기집애가. 하지만 꿈만 같았던 한 번의 데이트 이후 승희는 마법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뮌헨 올림픽 당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강의 끝내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 교수님. 아니 왜 그 저기 걸프전 얘기 엑셀런트.
엑셀런트. 요즘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글쎄요. 모르는 학생이세요? 그 친구 청강생이었어요. 한편 사우는 오랜만에 고향 선배인 상현을 만나는데 선배님. 반갑다. 반갑습니다. 아유, 제가 한잔 드려야죠. 먼저 받아. 형님 사업은요? 요즘 IT 쪽 경기 좋다면서요? 그냥 입에 풀칠하는 정도지 뭐. 저도 옷 벗으면은 사업 좀 배우려고 하는데 형님 받아주실 거죠? 뭐 원한다면요. 나야 언제든지 오케이지. 감사합니다. 여기야. 여기. 그 자리에 갑자기 승희가 등장합니다. 야야야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아. 이 친구 이름은 한진아. 우리 회사 기획실 팀장. 심지어 승희가 아닌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새끼 돌았네. 그래 나 돌았다. 좋은 일은 있었냐? 너야말로 형수님이 생기게 됐다 이 자식아. 상황을 모르는 현주는 그런 사우가 귀찮을 따름이었습니다. 형 심기가 좀 불편하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자빠져 잠이나 자라. 야 너 아직 그 꽃뱀 못 잊는 거야? 야 이 형님이 위로주 살 테니까 나가자. 싫은 말고. 나가자면. 그렇게 영내 대기인 둘은 야밤에 부대를 탈출합니다. 야 아무리 생각해도 영내댁인데 야 좀 불안하지 않냐? 나 자려고 그러는 거 네가 끌고 나온 거거든? 나 암만 생각해도 꿈꾼 거 같아. 나 진짜로 평생 동안 그런 여자 못 만날 것 같아. 그런 여자를 이 형이 만났다니까. 알았어. 오늘은 내가 딱 네 수준에 맞는 여자로 골라줄게. 사우는 현준을 클럽에 데려가 보지만 현준은 영 흥이 나지 않고 야 골라봐라. 오늘은 다 내가 연결해준다. 딱 네 수준이다. 새끼. 야 기다려봐라. 철딱선이 오는 거죠. 아휴. 화장실에서 웬 사내와 난데없이 시비가 붙습니다. 아이씨, 눈깔 똑바로 뜨고 다녀. 뭘 봐? 보면 어쩔 건데? 눈깔 똑바로 뜨라 그래서 똑바로 뜨고. 이게 장난하나, 이씨. 어른이 죄송하다는데 어린놈 자식이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자리로 돌아오자 사우는 여자를 데려왔는데요. 현준도 쪽수를 맞춰줍니다. 그러면 그 세 분이 같이 오신 거예요? 사우야, 튀어.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빨리 와! 결국 사우만 녀석들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새끼 거기 가버리면 괜찮냐? 다음날 사우는 상급자 정대위에게 불려가 징계를 받고 어디 싸울 데가 없어서 어린 학생들하고 싸움질이냐? 앞으로 열흘 일과 끝나는 대로 완전군장으로 연병장 50바퀴씩 돌아. 예? 현주는 그런 사우를 놀리는데요. 은사우 누구냐? 야이 새끼야. 야 이 비겁한 놈아 그걸 혼자 내빼냐? 너 진짜 삐졌냐? 가! 현주는 멋지게 정대위를 찾아가 양심 고백을 하는데 진사우 사고 친 거 제 잘못입니다. 왜 네 잘못인데? 사실은 어제 같이 나왔습니다. 감동받은 정대위 둘 다 뒤집니다. 뭘 잘라 또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새끼 고생을. 아이씨 누가 이럴 줄 알았냐고. 너 구해주려고 했다니까. 뭘 알고 있어 새끼들 다 고생시키는데. 나 진짜. 그리고 그날 밤 정대위는 의문의 사람들과 사우를 찾아오는데 그 후 그들은 현준에게도 찾아와 그를 어디론가 데려갑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렇게 현준은 알 수 없는 벙커에 들어가게 되고 그는 가만히 그들을 따라가며 빠르게 벙커의 지리를 외웁니다. 갈아입어. 그 순간 현주는 사우의 비명을 듣게 되고
진성, 여기 도대체 뭐 하는 데입니까? 나 지금 따라. 그들은 현준 역시 어디론가 끌고 가 사오에게 한 행동과 똑같은 짓을 합니다. 대체 왜 이런지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TTS 투여 완료. 근위 수축과 호흡 곤란이 시작됐습니다. 진사오, 지금부터 내가 묻는 질문에 답을 해라. 그 작전 지역과 내용에 대해 말해라. 모두 정선 범위 내에서 TTS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사오의 고향 선배 상현 그리고 승희였습니다. 진짜 고통스러운 순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걸 명심해. 영문도 모른 채 고통스러워하던 현준은 정신을 붙들며 고통을 견뎌내고 펜토탈에 정상적으로 반응한다면 저 친구 눈 뜨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예상과도 다르게 흘러갔는데요. 의지로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거죠. 그만 포기해라 김현준. 버틸수록 너만 힘들어. 신경 안정가서 살포해. 상현이 현준을 진정시키려고 하던 그때 NSS 부국장이 등장합니다. 테스트 결과 줘봐. 현준은 곧바로 사후의 비명이 들렸던 곳으로 찾아가고 그를 구출하고 서둘러 벗어나려 하는데요. 철문은 열리지 않고 결국 둘은 다시 붙잡히고 맙니다. 잠시 후 그들 앞에 부국장이 등장하고 NSS에 온 걸 환영한다. 국가 안정국이라고도 하지. 국가를 위협하는 적을 물리치는 곳이라고 해두지. 부국장은 그동안의 모든 비밀을 알려주며 그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마지막 테스트까지 통과했음을 알려줍니다. 그건 NSS 요원이 되기 위한 통과 의뢰라고 생각하게.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싶다면 돌아가면 돼. 잘 판단하고 결정해. 그 후 요원이 되기로 결심한 둘은 6개월간 특수훈련을 마치고 처음으로 NSS에 출근하는데요. 눈에 힘들 좀 풀어. 잔뜩 긴장한 사오 앞에 상현이 등장하고 뒤이어 서로의 형수 승희가 등장합니다. 난 NSS 대테러 실장 박상현이다. 양미정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해커야. 황태성은 자네들이 임무 수행할 때 필요한 모든 걸 후방에서 지원한다. 이쪽은 최승희 팀장이다. 프로파일링 전문가야. 나 먼저 나갈 테니까 얘기들 좀 해. 그렇게 현준과 사오는 처음으로 승희의 정체를 알게 되죠. 잠시만. 사오는 상현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분노하고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요? 맞아. 너 데려오고 싶어서 연락했어. 고생했다. 이따가 술 한잔 하자. 응? 현준 역시 승희에게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때 강의실에 나타났던 거 처음부터 날 타겟으로 한 겁니까? 맞아요. 배우나 한번 해봐요. 매니저 내가 해줄 테니까. 임무에 따라 때론 배우가 되기도 하죠. NSS 요원으로서 지켜야 할 수칙들은 이미 교육과정을 통해 숙지했을 겁니다. 임무 수행 중에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죠. 긴장됐던 첫 출근이 끝나고 상현과 승희 그리고 사오와 현준은 술자리를 갔습니다. 저희 첫 임무는 언제쯤 하게 되는 겁니까? 기다려봐. 곧 터질 테니까. 전화 좀 받고 올게요. 그때 현준은 승희에게 따집니다. 왜 나왔어요? 나에 대해서 프로파일링 했다면서요. 뭡니까 그게? 말할 수 없어요. 무슨 승질머리가 그따위야. 말 조심해. 나 당신 상관이야. 프로파일링 내용이 꼭 궁금하다면 알려주죠. 첫눈에 반해 날 좋아한다는 거. 근데 어쩌죠? 김현주 씨는 내 스타일 아니거든요. 대화 끝에 현준은 과거 그녀에게 느꼈던 마음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한 번만 더 이딴 식으로
하지만 다음날 승희는 다시 한번 선을 긋는데요. 김현준, 내가 만만해? 난 당신 상관이고 NSS는 요원간의 사적인 감정 절대 용납 안 되는 조직이라는 거 명심해. 하지만 현준은 한 번 확신한 감정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NSS에 들어온 줄 알아요? 내가 정한 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놈입니다. 한 번도 만만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이거 장난 아닙니다. 두 눈에 흘러도 그로 인해 사실 승희도 처음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현준을 사랑하고 있었음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나 봐. 상처뿐인데. 그렇게 현준과 승희의 비밀 연애가 시작됩니다. 뭘 그렇게 봐요? 아니야, 아무것도. Now I got you in my life. Baby, I don't know. 계속해서 이를 배우던 현준과 사우는 시체를 부검하는 과학수사실장 현규를 만나는데요. 시끄러워. 잠은 잘 수가 있나? 과학수사실 오영규 실장님이세요? 새로운 친구들인가? 김현준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현규는 현준을 보고는 심상치 않은 말을 합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명심해. 아유, 이제 그만들 나가봐. 난 좀 더 자야겠어. 아휴. 무슨 말씀이세요? 김현진이란 친구 파일을 봤는데 괴물 될 소질이 다분하다구만. 괜히 센 척해도 얼마나 순진한데요. 너 벌써 그 자식한테 빠진 거야? 참, 실장님. 첫 주말이 찾아오고 현준과 사우는 여유롭게 휴일을 즐기는데요. 난 뭐 그냥 뒹굴거리면서 퍼져 있으려고. 뭐 더 필요한 건 없어요? 와인이면 돼요. 바로 그때 둘에게 본부 호출이 옵니다. 예, 진사합니다. 본부 호출인데. 야마모토 다카시, 테러 유형인물로 분류 관리해온 인물이야. 일본 적군파가 해산을 선언한 후에 잔존 세력들이 규합한 연합작권이 있는데 야마모토 다카시가 그 후계자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인물이면 입국을 거부하든가 입국 조치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입국하려는 이유를 알아야 돼. 두 사람이 입국 목적, 접촉 대상, 체류 기간 동안의 예측 동선을 파악해. 그렇게 갑작스럽게 현준과 사우의 첫 임무가 시작되고 둘은 다카시를 미행하며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는데요. 팀장님, 선물이에요. 뭔데? 지난번에 개발팀에 요청했던 위치 추적 장치예요. 무선 파일 전송까지 소화하는 완벽한 녀석이죠. 그런데 그의 옆에 다름 아닌 승희가 있습니다. 어디야? 나이스. 이 아저씨 한 번으로 놀려서일까? 어쩌려고 저러지? 사키니 샤워 아비때? 사키니 아비때? 어갔다. 다카시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승희는 그의 핸드폰에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하고 재빨리 방에서 빠져나옵니다. 내일 만나기로 했으니까 두 사람이 날 지원하면 돼요. 좀 놀랬어요. 내일 봐요. 다음날 승희는 다카시와 만나고 현준은 그런 둘을 미행하는데요. 지금 통화하고 있어요. 통화 내용 확인해보세요. 지하 주차장에 내려온 순간 다카시는 승희를 공격합니다. 오마이와 나니모. 현준과 사우는 급히 현장으로 향하고
괜찮아요? 빨리 가. 빠르게 다카시를 추격합니다. 타겟 도착. 타겟이 상가 건물로 이동 중이다. 계단 아래 상가 좌측 출입구. 어디야? 놓쳤어요. 하지만 순간 다카시를 놓치고 마는데 다시 잡혔어요. 거리는 50m 이내. 이거는 놓치지 마. CCTV 화면에 이동 중인 타겟 포착. 타겟이 9일의 좌측 공업사거리를 지나 사람 사길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타겟이 오토바이를 버리고 도로 동쪽으로 이동 중이다. 타겟이 성수역 안으로 진입한다. 결국 지하철역까지 쫓아가고 다카시를 잡아낸 순간 이미 그는 죽은 뒤였습니다. 후두골과 경주 1번 사이를 비스듬히 위에서 아래로 아주 정확히 뚫고 들어갔어. 한번 볼래?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건 프로 중에 프로 솜씨야. 다카시는 성수역에서 공범과 접선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테러를 목적으로 입국한 것이 분명하군.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수습해. 다카시가 공범에게 죽었음을 파악하고 NSS는 테러의 의도를 확신하는데요. 문제는 테러 대상이 누구냐는 거였습니다. 예측 가능한 유력 테러 대상은 첫째, 대통령. 둘째, 미국 대사. 셋째, 현재 방한 중인 일본 관방상입니다. 테러범이 있는 건 확실한데 그런 예측은 너무 막연해. 제 판단에는 지금 대선 후보들 중에 테러 대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카시를 24시간 쫓던 현주는 그만의 예상을 말해보는데요. 다카시 추적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네 느낌으로 대책을 세우라는 거야? 하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고 두 사람 이번 일 손 떼고 대기하고 있어. 현장 요원의 느낌이 랩에서의 분석보다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뺄지 말지는 팀장인 제가 결정합니다. 너까지 왜 이래? 현준과 사우 그리고 승희까지 셋은 임무에서 배제됩니다. 명령 대기하고 있어. 정말 손 떼고 있을 겁니까? 하지만 현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대선 후보들 경선 유세 일정 좀 알아보죠. 그는 유력 대선 후보 조명호 의원을 테러 대상이라 직감하는데요. 여기는 왜? 그냥 와본 거야. 오늘 여기서 조명호 유세하게 돼. 이번 대선에서 제일 유력한 후보야. 유세 현장에 나간 현준과 사우는 저격수가 있을 곳을 파악합니다. 난 저기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 난 진사우인데 뭐 하나 부탁할 게 있어서. 알았으니까 한번 해봐봐. 뿌령필드 옥상 엑스트와이어 포인트. 선거 유세가 계속되고 저격수의 저격이 시작되는데 사우는 저격수를 제거해냅니다. 스나이퍼 사살, DK2 상황 종료. 분명 백업이 있을 거야. 하지만 저격수는 한 명이 끝이 아니었는데요. 맞은편 건물에 두 번째 저격수가 등장합니다. 서야! 맞은편 4층짜리 건물! 꼭대기 층 가운데 건물! 그렇게 현준과 사우는 의원을 구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어떻게 됐든 테러범을 잡아낸 NSS는 기분 좋게 회식을 하는데요. 김현준, 진사오 죽을 때까지 쏜다 그냥. 야, 오늘 아무도 지금 못 간다. 내가 뭘 했어? 저놈 괴물이랬지. 앞으로 잘 감시해. 회식 이후 승희와 현준 그리고 사우는 승희의 집에서 한 잔 더 하게 됩니다. 내가 특별 봐준다. 오늘 이 시간부로 사석에서 말 깔아. 까. 알았어. 그렇게 셋은 더욱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잠에서 깬 사우는 연인처럼 함께 잠든 승희와 현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는 한편 조명호 의원 암살 테러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소식은 의문의 사내 빅에게 전해집니다. Mr. Black, you got it. I'm on my way. 얼마 후 현준과 사우는 대통령이 된 조명호 의원의 부름을 받아 청와대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현준은 낯이 익은 그림 하나를 보게 되는데요. 그 순간 현준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과거의 어떤 순간이 불현듯 떠오르고 이곳으로 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래? 드라마 아이리스는 2009년 KBS에서 방영된 작품입니다. 무려 제작비 200억이 투입된 블록버스터 드라마로 배우 이병헌과 김태희의 출연으로 엄청난 화제를 모았는데요. 김승우, 정준호, 그냥 커피 등 초호화 캐스팅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1화의 전국 시청률 약 24%, 2화의 전국 시청률 약 25%를 기록하며 초회부터 대박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오랜만에 안방에서 접한 스펙타클 첩보 드라마에 많은 시청자들이 환호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수없이 연기력을 검증받은 배우 이병헌은 이 작품에서 몸을 사리지 않은 액션 연기와 실제 상황으로 착각이 들 만큼 리얼한 김태희와의 러브씬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는데요. 출연진들 역시 영화 20편을 찍는 기분이라고 말할 정도로 한 편 한 편 정성을 쏟은 흔적이 엿보였습니다. 12년 전 TV로 처음 본 아이리스라는 작품을 오랜만에 다시 리뷰를 준비하면서 시청하니 정말 색다른 감정과 오묘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감정을 나눌 기회를 주신 아이리스 제작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는 다음 리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아이리스 1, 2화 소개해드렸고 무비 대전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